오늘은 용도지역 44페이지 문제인데요. 44페이지. 어차피 문제가 좀 적어서 풀만한 문제가 좀 개수 자체가 적어서 제가 보충 문제를 좀 이제 드리겠고 매일 만 15문제 정도 복수 문제를 드리겠고, 그리고 어차피 요약집을 또 보는 건 절대 나쁜 일이 아니니까 요약집을 딱 먼저 보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도대로. 그래서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2페이지. 요약집 12페이지. 만약에 안 가져오셨으면 빌려가지고 학원에 빌려서 깨끗하게 좀 보셔야 돼요. 판매용이라서 좀 접지 말고 이렇게 깨끗이 한번 빌려서 보시든지. 12페이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나오면 맨 처음에 이제 제일 기본적인 걸로 그 의미 파악 물어보는데 의미 파악은 거의 틀리게 안 해요. 딱 최근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주 쉽게. 뭐였더라? 용도지, 뭐뭐란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함으로써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용도지구 해가지고 한번 나온 적 있었어요. 이제 또 나오진 않습니다. 이제 지문 중에 나올 수 있겠지만 아주 뭐 기본적인 문제들이고, 그리고 이제 용도지역 물어보면 조금 더 이제 많이 나왔던 것은 중복 지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중복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아직까지 뭐 그 정도만 나왔는데, 용도지역은 용도지역 뭐 중복 지정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이건 이제 물어보는데, 근데 이제 요렇게 물어보는 것이 보통인데, 이제 만약에라도 뭐 무슨 상업적 약간 성격 좀 비슷한 거 해볼까요? 뭐 생산 관리 지역에 농림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거죠. 생산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을 할 수 있죠. 변경하지만 생산관리지역에 농림지역을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중복지정이란 말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의미 나왔을 때 틀렸다는 거. 그러니까 용도지구 중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이 정도인데, 뭐 시가지 경관지구에 뭐 시가지 방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여기다 이거 지정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있다죠, 있다. 중복할 수 있으니까. 여기 경관지구인데 여기 또 위험성이 있어요. 그럼 이거 시가지 방지지구에서 중복지정 가능한 거죠, 이렇게. 있고, 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중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뭐 무슨 어디 여기는 그럴까? 생산관리지역에 자연방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지정할 수 있죠. 용도구역 이거 중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얘네들끼리 가능한가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뭐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겠지만, 근데 이제 그거는 물어보지 않고 이제 얘하고 얘 이렇게 중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뭐 자연녹지 지역에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응용 문제 나올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이거 중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얘네들끼리 할 수 있다, 없다.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좀 이제 사례 문제 나왔을 때도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이제 중복하는 거 관련해서 다 이제 정리했습니다. 용도지역,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예비군이죠. 육군, 해군, 공군이 있어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과 유사하죠.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과 유사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유사한 보전관리지역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개발이 억제되는 곳이 어디예요? 보전 생산 계획 중에. 보전. 그래서 만약에 관리적인데 세분되지 않았을 때는 개발을 못하는 게 아니고, 무엇에 준해서 개발할 수 있다? 보전 관리지역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적용해서 개발할 수 있다 하는 것까지 바꿨죠. 계획관리지역이 이제 도시적으로 편입 예상된다 하는 팁만 하나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중에서 또 그 네 가지 중에서 제일 개발이 억제되는 것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용도지역이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다, 그럼 개발을 못하는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개발을 해서 나중에 용도지역이 상위 등급 비정되면 그에 따라서 좀 추가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덜컥 A, B, C 등급이 있는데 B등급에 따라 개발했는데 C등급 부여받았어요. 그럼 문제가 되니까 가장 낮은 등급 어디 자연환경 보전제에 관해서 관한 규정을 정해서 건축 행위를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정도 이제 하셔야 되겠고, 도시지역은 이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개발이 억제되는 곳이 어디예요? 녹지역. 근데 여기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를 대통령령에 따라 또 추가 세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녹지역 중에서 어디에 무슨 녹지예요? 보전 녹지, 보전만 생각, 보전만. 자, 그리고 이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역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여기는 도시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는데 이렇게 이제 법률에서 나누고 있죠. 법률에서 얘도 또 나누고 있죠. 어떻게 나누고 있으죠? 보전녹지, 생산녹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여기도 보전녹지, 생산녹지, 그리고 자연녹지 이렇게 비교하려고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들으면서 보고 혼자 외우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끔빡끔빡 막 덜컥덜컥 실수가 나와요. 잘못하면 생각하면서 공부를 안 하면 자꾸 실수가 나옵니다. 그냥 외우면. 여기는 이제 전용공업, 일반공업, 그리고 준공업,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여기는 근린상업, 통일중이죠. 유통상업, 일반상업, 중심상업, 근통일중 순서를 외우라고 있어요. 얘는 1종, 2종, 1종, 2종, 3종 이렇게 해서 이제 용도지역.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은 대통령용으로 이렇게 세분한 거죠. 이제. 법률에 있는가 대통령에 있는가는 몰라도 되는데 이제 이런 법 체계를 공부하고 그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조금 더 외우는 게 좀 쉬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뭐가 중에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이 건축의 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법령에 있겠죠.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상한선을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정해주고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주는데 지자체의 성격에 따라서 지방자치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조례로 그러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만 알아두는 거지, 여기까지는 시험에서 물어본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물론 건폐율 용적률은 당연히 물어볼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허용되는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례에서 그 토지의 성격이 지자체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허용되는 용도를 조례로 추가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든가 추가로 금지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거. 조례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이거가 대통령령에서 되는데 근데 조례로서 뭐를 좀 추가로 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또 이제 대통령령 자체에 있어요. 이제 그럼 조례 가보면 추가로 허용되는 것과 금지되는 것이 지자체마다 다 달라요. 이제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 것이고 법 체계는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것 조례로서 여기에 있는 것들 지금 대통령령에서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것도 너무 양이 많아서 다 공부를 못합니다. 공부하라 그러면 그것만 한 5문제쯤 낸다 그러면 극복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제 5문제쯤 낼 때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조례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것까지 물어보선 사실은 거의 금지시되는 부분인데 그걸 가끔 내요. 이제 시험에서. 근데 그거는 대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것들까지 하면 안 돼요. 이제 너무 확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서 많이 나오더라. 그럼 여기는 한번 해보는 거 이제 여기는 이제. 그래서 다른 것들은 하지 말고. 그래서 문제집에서 농림지역에 가능한 거, 어디에서 가능한 거 이런 것들 내는 것들은 마땅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출제한 사람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농림지역 공부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했더니 출제한 사람이 이거 내면 어쩔 거예요. 그럼 뭐래 이걸 내겠어요? 몰라요. 이렇게 너무 막연하거든요. 너무 막연해요. 근데 이건 쉬우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흑사리, 홍사리 모으는 거 뭐예요? 난초 모으는 거. 초단. 자연환경 보전적이니까 초단 많이 있겠죠? 풀 같은 거.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다. 초등학교와 농어가 단독주택.
준공업지역 이것도 뭐 할 만하죠. 이거 쉽죠? 뭘 못해요? 묘지 위 못하죠? 묘지 관련시설이라든가 위락시설 못한다. 이건 못하는 거잖아. 묘지 위에 공장 없다. 이건 처단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로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제가 뭐 말 만드는 건 만들 수 있어요. 집에서 열심히 하면 뭐 이 정도나 말 만들면 그걸 열심히 하면 기억날 수 있는데 안 나와요. 그게.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내가 찍어서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서 또 틀리게 할 때는 자연 녹지 지역에서 조례로 추가로 허용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가능한 것은 물어보게 되면 그건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근데 문제집에 가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 제가 이제 풀어는 주는데 무시합니다. 지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절대 보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다만 여기는 이제 빈도수가 약간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따로따로 여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추가로 플러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되는 것은 아래에서 된다. 그거예요. 자, 일종 전용 주거지역 허용되는 건축의 용도 뭐가 있어요? 단독, 여기는 성격 자체부터 성격 이거요. 단독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 공동 중심 양호. 이거 저층 편리, 중층 편리, 중고층 편리. 그리고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해서 상업 기능,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그런 경우, 근린 지역의 상업 기능, 그리고 유통 기능, 일반적인 상업 기능, 도심 부도심의 상업 기능. 그러니까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것들은 공부를 안 해도 시험장에서. 이거 뭐죠? 무슨 공업? 공해성 공업. 이거는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이거 이제 이 말이 제일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거 공부를 안 한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답을 처리한다면 이게 제일 많이 처리해요. 나오기는 물론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 얘도 나오면 이제 성격을 물어봤을 때 얘가 답이 될 가능성이 많고. 준공업은 이제 해결됐죠. 뭐 경공업을 위주로 해서 주거 기능, 업무 기능, 상업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 준공업 지역. 그래서 주거, 업무, 상업, 공업이니까 허용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것만 딱 써놓은 거예요. 나머지 다 되는 거죠, 이제. 이거 아파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이거 안 되는 묘지 위락인데 아파트는 묘지 위락 아니래요, 보니까. 물론 아파트에서 우리가 노니까 위락이라고 불지도 모르겠지만 아파트는 공동택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되는 거.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아까 그 단독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단독 주택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조금 거리 떨어져 되는 것이 이생, 가까워야 되는 게 일생, 일종 근린생활시설 되겠죠. 물론 여기에서도 시끌벅적한 것들 안 돼요.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대피소라든가 공동 화장실, 아동복지센터 이런 거, 아동 다가구 대화가 안 된다. 조용해야 되니까 한번 했는데 다 몰라도 다가구는 안 된다. 하는 다가구. 다가구 안 돼요. 근데 이것만 딱 외우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막 헷갈려요. 이제 연립 안 된다. 다세대 안 된다. 이것까지 제가 써드리는 거예요. 얘는 얘보다 더 큰 거잖아요. 안 되겠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이종근생은 뭐가 되겠어요? 단독, 일종근생,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공동주심이니까. 이종근생은 안 돼요. 이종근생은 여기까지가 안 돼요. 여기까지. 이종근생 없어요. 여기는 일종근생 봐야죠. 자, 이종근생 안 되고, 일종근생,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되죠. 아파트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아파트. 여기 이제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중심이기 때문에 4층이야 되거든요. 4층이야. 우리 문제제 보니까 그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는 5층까지 가능하다. 이런 거의 안 나와요. 시험에서. 제가 풀어는 들으겠는데, 그것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공부는 안 해도 좋다. 그냥 여기 있는 것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인 것들이. 그래서 여기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종근생 되겠죠. 그리고 편리한 거니까 뭐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뭐가?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되잖아요. 그죠? 대학은 안 돼요. 노유자니까 노인대학은 되지만 종로당 노인대학은 되는데 진짜 그냥 대학은 안 됩니다. 농담으로 노인대학인데 대학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대학은 안 되고. 그리고 저층 중심이어서 4층이 안 돼? 공동주택이 뭐가 안 돼요? 아파트 안 돼, 아파트 안 돼. 그러면 이제 2종과 3종은 이제 중층, 중고층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건폐율과 용적률은 다르지만 허용되는 건축물은 같아요. 허용되는 것은. 그래서 여기 있는 것 플러스 뭐가 된다고 했어요? 종교시설. 그리고 당연히 뭐가 공동주택이 뭐가 되겠어요? 아파트 되겠죠. 그래서 단독, 공동, 일종근생, 교육시설, 누이자시설, 그리고 종교시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또 그렇다고 해서 교육시설과 노유자시설을 일일이 열거해가지고 다 쓸 수 없어요. 이제 일종근생을 여기다 열거해서 다 쓸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공부한 거 가지고 이제 찾아야 돼요. 일종근생 안 그러고 여기다가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양수장, 정수장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참여가 찾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늘상 나오면, 또 자주 나오면 또 일부 다 해가지고 뭐 집에서 외우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해서 가서 이제 시험에 대비하는 겁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준주거적은 허용되는 게 많죠. 근데 우리가 건축물 용도가 29가지인데 허용되는 게 많은데 여기다 일일이 쓰려면은 뭐 이제 팔 아프죠. 그래서 안 되는 거 써주면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없어요. 묘지 위락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묘지 위락 안 돼요.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는 일종근생이고 여기는 이종근생이 돼요. 그래서 동물병원, 뭐 동물 미용실 이런 것도 됩니다. 여기에 되는데 이제 묘지를 안 되니까 동물 화장실은 안 돼요. 그건 묘지 관련시설이거든요. 안 됩니다. 근데 위락시설 중에 이종근생에서 위락시설과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단란주점. 안 돼요. 건축구 가면 위락과 어울려서 뒷골목에서 좀 못된 짓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무슨 시설? 숙박시설. 안 돼요. 숙박시설. 이렇게 놓으면, 이제, 그리고 축구선은 패가 커야 자격이 있어요. 축구는 뭐예요? 축구사. 패는 배차장. 자는 자원순환 관련시설. 벽은 격리병원. 이건 안 돼요. 폐차장도 안 되고 폐기물 시설도 안 돼요. 폐기물 시설은 이제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고물상 이렇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고물상은 이제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죠. 근데 왜 고물상이 이런지 누군가 뭐 하나 되니까 뒤따라 자꾸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고물상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라는 말 대신에 고물상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고물상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허용되는 거, 허용되지 않는 것을 뭐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70%는 정리했을 거고 시험 나오면 제가 볼 때 정답 이 정도 하게 되면 70%는 맞출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것이 떠듬떠듬해서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럼 50% 확률이 될 거예요. 그 정도 확률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항상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하려고 할수록 더 희미해지는 거예요. 공부가 이제 이 정도 하면 된다. 다음에 이제 허용되는 건축물 여기는 이런 데는 안 해요. 저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뭐 강의를 맨날 한다면 기억나지만 뭐 오랫동안 하니까 뭐 기억이 안 나요. 이제. 더군다나 조례로 허용되는 것까지 공부하려면 먼저 그거 하고 있어요. 법책이 말면 되는 거지.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건폐율과 용적률 또 물어보죠. 높이는 뭐 4층이야 이런 것들 정도 있고 이제 건폐율은 전용 주거적 얼마예요? 50. 일반 주거 60. 준주거 이거 하지 말고 일단 70 기본적으로 쉬운 것부터 그리고 여기 얼마예요? 근린상호 70 그리고 007 나오지 이제 여기만 4계절 20, 20, 20씩 여러분들은 20책 한번 읽어보긴 봐야 돼요. 농림적도 20 이렇게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근데 얘는 이제 용적률이 커지죠. 대신에 건폐율은 한번 다운시켜야 돼요. 왜냐면 너무 높아지면 답답하니까. 이제 그래서 50 그렇게 됐죠. 용적률 이제 간평에서는 하한선도 같이 물어와요. 그렇다고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더 쉬운데 나오는 게 맨 나오니까 우리는 나오는 것도 나오지만 안 나오는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려워. 우리 시험은 굉장히 문장도 길고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상한선 알면 돼요. 자, 여기서 50부터 10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는 그냥 상한선 알면 돼요. 얼마? 100. 이렇게 됐죠. 여기 얼마예요? 그죠? 500. 여기는 이제 900부터 시작합니다. 쉽죠? 이렇게 근통일종만 정리를 딱 해놓으면 치워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300부터 얘기해요. 요거만 좋죠. 그러니까 얘하고 같네요. 3종하고. 그죠? 이렇게 비교도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나중에 깜빡했을 때 뭐더라 할 때 생각 좀 납니다. 얘하고 비교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얘가 크구나. 이렇게 또 해보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야 되지. 나머지는 이제 50에서 80 아니면 50에서 100인데 하한선은 몰라도 되니까 이제 얼마가 있어요? 보전이니까 80이죠 당연히. 그죠? 생산 녹지 그죠? 80이죠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건폐율 용적률 하는 까지 한번 다 외웠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외웠을 거라고 보고, 자, 그래서 법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3페이지에 용도적의 세분 위에 있는 문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이제 지문에 나올 수 있거든요. 안 읽어보면 이런 게 무슨 말인가 싶게 돼요. 국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도시군 관리 결정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역을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시적으로 만약에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세분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지금 공부한 것처럼 또 주거지역도 세분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칠판에서 공부한 것처럼 국장, 시도의사, 누가? 대도시시장이 무슨 결정으로? 도시군 관리계 결정으로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 성격은 공부했고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데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을 지금 칠판에서 본 것처럼 전용, 일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현대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떤 뭐 업무라든가 성격 같은 것들이 굉장히 세밀화되거든요. 그죠?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게 됐어요. 그래서 지역 사정에 따라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역을 조례로서 세분할 수 있다. 여기 있는 거 말고 이거 말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업지역을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안 그러고 뭘 하나 만든다든가 아니면 전용공업도 공업지역이 공단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일종 전용공업지역 아주 굉장히 오염물질 많이 배출해도 되는 공장 2종 전용공업지역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양주에는 공단이 별로 없으니까 이걸 세분하지 않겠죠.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남양주에서는 뭐 녹지지역을 세분한다라든가 또는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주거지역을 더 세분한다라든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맨 밑에 다시 주상공록을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지역 사정에 따라 같이 14페이지 용도적 공유수면 매립과 용도적 의제는 공부했습니다. 저번주에 했죠?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기억 안 나면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거고. 자, 15페이지 행위 제한 지금 본 겁니다. 뭐가 가능한가 하는 것을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가능한가 한번 그냥 29회 때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 1종 됩니까 안 됩니까 아파트? 안 되잖아요. 이거 2종, 3종 되죠. 준돼야 안 돼요? 되죠? 준돼야 안 돼요? 돼요. 근토일중에는 얘는 안 돼요. 근일중은 돼요. 그렇죠? 이렇게 안 되고. 그래서 아파트 가능한 것은 2종, 3종, 준. 근통일중이 아니고 근일중. 유통상업적은 아파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주택 보면은 주택과 주택 외의시설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할 때 얘가 300세대 미만이고 전체 면적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으면 건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만 괄호에 유통상업적은 제외한다 그래놨어요. 왜냐하면 유통상업적은 아파트가 안 되거든. 이렇게 대규모 있을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네. 자, 그래서 2종, 3종, 준준, 근일종 이렇게 뭐 기계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안 해도 되겠어요. 지문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단독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없다. 이제 당장. 나머지 것들은 이제 아파트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 중에 뭐 계획관리 지역에 아파트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정도의 뭡니까 싱거운 지문은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틀린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16페이지 건폐율 칠판에서 외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건폐율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들이 있는데 거의 뭐 농공 단위는 70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단독 문제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극히 적다. 근데 헷갈려요. 공부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걔는 빨리고 자취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60. 자취할 때 60 해야 된다 그랬죠? 60. 그리고 이제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거 하면은 여기 건폐율 단 파트에서도 그냥 나올 수도 있거니와 그렇지 않고 이제 성장 관리 방안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거. 1년에 몇 cm가 크면 성장했다고요? 10. 그래서 계획 관리 지역에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되면 건폐율을 얼마까지 적용할 수 있다? 50. 그리고 생산 관리 지역은 30. 자연 녹지 30. 그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 뭐 기억도 쉽거니와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걔는 해주시고 거기 뭐 이제 그러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든가 자연공원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최근에 단독 문제 나왔어요. 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17페이지 용적률 이것도 지금 이제 칠판에서 확인했습니다. 18페이지 용도지역 정해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세분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지금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용도지역과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문제. 자, 44페이지. 44페이지입니다. 17번 하겠어요. 17번. 도시적 중에
44페이지 17번. 도시적 중에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약간 주의할 게 높은 것부터 낮은 것인지 낮은 것부터 높은 것인지 그건 이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낮은 것부터 높은 것으로 그랬죠? 1. 전용 공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종 전용 주거지역. 벌써 순서가 뭔가 뒤죽박죽 돼 있죠. 답이 될 수 없겠죠. 뭐 높은 것부터 낮은 것이든 낮은 것부터 높은 것이든. 그리고 그게 건법 바로 생각한다면 옆에다 한번 써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용공업 얼마예요? 70. 중심상업 90. 전용주거 50. 보전녹지, 유통상업, 준공업도 뒤죽박죽 돼 있네요. 낮은 것부터 높은 것이든 높은 것부터 낮은 것이든 다 틀렸어요. 안 돼요. 보전녹지 얼마죠? 20. 유통상업은 80. 준공업 70이에요. 자연녹지, 일반상업, 준주거도 역시 뒤죽박죽 돼 있네요. 자연녹지 얼마입니까? 20. 일반상업 80. 준주거 70. 그 다음에 4번 일반상업 얼마예요? 80. 준공업 70. 2종 일반주거지요. 60. 이건 높은 것부터 낮은 것부터 높은 거 됐으니까 틀렸죠. 높은 것부터 낮은 거 했으면 맞는 말이 되죠. 이제 5번인데 생산업지 20. 근린상업 70. 유통상업 80. 5번 맞죠, 이제. 뭐 이렇게까지 유추하기는 여러분들 쉽진 않겠지만 낮은 것부터 높은 것으로 만약에 해놨어요. 낮은 것부터 높은 것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다는 얘기죠. 만약에 상업지역이 있으면 오른쪽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아니, 낮은 것부터 높은 거였으니까 무조건 상업지역이 있어야죠. 낮은 것부터 높은 것으로 그랬잖아요. 그럼 상업지역이 있으면 그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상업지역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답이 될 수가 없잖아. 낮은 것부터 높은 거니까 상업지역보다 높은 건 없잖아. 오른쪽 상업지역 말고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17번 그런 유로 한다면 연습사 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풀기 쉽지 않아요. 시험장에서. 낮은 것부터 높은 것으로 그랬어요. 1번 틀렸네요. 중심상업. 상업지역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상업지역이 있어야 돼요. 상업지역 오른쪽에는. 그죠? 2번 유통상업 틀렸죠. 3번 틀렸죠. 4번 틀렸죠. 5번만 맞네요. 그죠? 그렇게 이제 찾을 수 있는데, 한 연습해 본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 머리를 이제 회전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유연하게 생각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풀기는 여러분 시험장에서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풍부히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문제 나왔을 때. 모의고사 같은 거 나오면. 만약에 높은 것부터 낮은 것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상업적이 있으면 그거 왼쪽에 상업적밖에 없어요. 그죠? 상업적 왼쪽에 상업적 아닌 게 있으면 틀린 거예요, 이제. 그래야 되겠죠, 거꾸로. 왜냐하면 이런 거 문제 나오면 건폐율은 상업적은 거의 지문에 있어요. 거의. 그럼 이제 낮은 것부터 높은 거 그랬으면 상업적 오른쪽에 상업적 아닌 게 있으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높은 것부터 낮은 것으로 상업적 왼쪽에 상업적 아닌 게 있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해서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이제. 덜 헷갈릴 수 있죠. 그게 더 어려. 18번. 용적률 최대 한도가 가장 큰 것은 그랬어요. 역시 이것도 상업적 있으면 상업적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죠. 두 개 있으면 이제 찾아야 되겠지만 여기 상업적 없네요. 1종 전용 주거지역 얼마요? 100. 3종 일반 주거지역 공짜로 먹는 거 하나 있어요. 예. 얼마예요? 300. 그다음에 준주거지역 500. 일반 공업지역 350. 준공업지역 400. 그래서 작년에 나와서 똑같이는 안 나오겠지만 용적률도 나올 가능성이 조금 적어요. 건폐율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데 작년에 나와서 이제 올해는 뭐 건폐율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용적률도 한번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용적률도 또 헷갈릴지 모르니까 지금 용적률이죠. 그래서 준공업과 여기 준주거는 70 건폐율 같은데 헷갈리지 마세요. 제가 얘보다 크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몇 번 했는데 그런 것들이 힌트가 돼서 9명 맞출 거 10명, 1명 더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자꾸 여러 가지 차원에서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용적률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조금 줄긴 했어요. 이제 물론 19번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29회 때 나와서 안 나온다 이 말. 단독 문제는 이럴 때 이제 어려운 거 아니니까 몇 종? 2종, 3종 그리고 준 유통상업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근일중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계획관리 안 됩니다. 4층 이하면 돼요. 일반공업 이제 안 돼요.
그다음에 유통상업도 안 되고 11 이런 데도 안 돼요. 5번 이종 전용 주거지역. 이건 특별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20번 3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그랬어요. 3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그랬죠. 그러면 이제 작년에 나왔던 건데 이것은 뭐야? 이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랬잖아요. 풀어는 안 보겠습니다. 2종 근린 생활시설 가능은 해요. 근데 단란주점이 쓰지 마세요. 필기하지 마세요. 옆에다가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설은 안 됩니다. 병원 종합의료시설 이런 거 되는데 이제 격리병원 이런 거 안 돼요. 어차피 또 격리병원은 준주거적조차도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착안할 수 있어요. 나왔을 때 그런 가지고 준주거적도 안 되는데 여기도 안 되겠다. 단란주점 준주거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근데 3종에다가 조례로 추가로 하지 않을 거예요. 단란주점 안 되면. 문화집회시설이 되는데 근데 관람장은 또 안 돼요. 업무실로서 그 용도에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은 돼요. 업무시설을 했는데. 근데 이거를 그냥 업무시설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기억하는 것도 어려워요. 조례에 따라서 하면. 근데 그것이 3,000 미만까지 공부하는 것은 그건 거의 이제 자 요즘에 무슨 뭐 미친 짓이다 이러는데 미친 짓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까지 공부하는 것은. 기억도 안 나거냐? 잘 안 나와요. 내년에 이게 10년 내에 나온다. 50년 내에 안 나와요. 이런 똑같은 문제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숫자도 뭐 이상하게 나오는데 이런 하면 안 돼요.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이것도 함부로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액화가스 취급소라든가 판매소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고 시내버스 차고지는 충전소까지도 가능할 수 있어요. 충전소 좀 위험하니까 아무데나.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괄호 안에 있는 굉장히 복잡한 것까지 해서 이제 틀리는가 맞는가 되는데 거의 이건 틀리라고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걸 맞추는 사람은 찍어서 맞추는 거지. 이거 만약에 이걸 강의해서 맞췄다 그러면 뭐 좋다고 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 강의 들은 사람은 아마 내가 볼 때 이제 한 35점쯤 맞았을 거예요. 얘는 맞췄을지 몰라도. 그리고 못 맞춰요. 공부해도 어차피 못 맞춰. 이걸 열심히 공부해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지만 이러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3종 일반 주거 요거 공부 이것만 하세요. 아까 어디 갔어? 여기 했잖아요. 여기 했죠? 요거. 그리고 여기 이제 준주거지 하고 눈치가 빠른 사람은 여기서 안 되고 뭐 여기서도 조례로 안 되겠지 해가지고 찾는 사람도 있고 못 찾는 사람도 있고 뭐 거의 찾기 어려워요. 이러다 뭐 대비하는 게 아닙니다. 20번은 딱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말고 안 나와요. 똑같은 거. 다음에 2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장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한다. 맞는 말이죠. 시도지사, 대도시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용도구역은 개도시 수입이 있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까지 할 수 있죠. 도시. 시도지사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어요. 도시, 대도시 시장도 할 수 있다. 3번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의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구역 안에 있는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이다. 방제지구 지정을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할 수 있는데 그때 방제지구 위험하니까 알아서 조심하세요. 그러면 안 되겠고 후견적 입장에서 지자체가 도시군 관리에서 해당 방제지구에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해서 도시군 관리를 결정 고시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이제 재해를 줄일 것인가 이런 대책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용도 지역이고 여기에 있는 행위자를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게 뭐예요?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지구인데 대통령령으로 이제 새로 만들어 놓은 거 없어요. 자, 이게 이제 법률에 있는 거고 경관지구는 특자시가 있어요. 특자시, 특화, 자연, 시가지. 그리고 방제지구는 자시가 있어요. 자연, 시가지. 여기는 산지, 구릉지 하는 말이 나오고 해안변, 하천변 이런 말이 나오고 이거 시가지 중심이라는 말이고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말 나오는데 이걸 뒤집어서는 안 돼요. 여기를 뭐 해안변, 하천변 이렇게 안 되니까 해안, 하천, 산지 이렇게 자연이 연상되면 자연이고 시가지 연상되면 시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나오다. 근데 이제 여기는 좀 주의하라고 했죠.
특화하면 여기는 전통 사찰이 나와야 돼요? 수변이 나와야 돼요? 수변. 그리고 보호지구는 역사문화 보호지구, 그리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가 있는데 이제 이것이 좀 중요해서 제가 생태의 역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외워서 순서 바꿨었는데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 자,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에 이게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이 말은 공통적으로 나와요. 여기는 수변이 나왔지만 여기 뭐가 나와야 돼요? 전통 사찰 하는 말이 나와야 되고, 중요시설물은 뭐 공항, 항만, 공공시설, 뭐 공공업무시설 이런 거 나오면 되겠죠. 이게 그건 연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생태계는 누구나 연상할 수 있는 말이 나올 거고요. 취락지구는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자연 취락지구. 또 뭐가 있죠? 집단 취락지구. 이거 어디에 있는 취락을 정비하는 겁니까?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 어디예요? 녹, 관, 농, 자에 있는 취락을 정비. 여기는 어디예요?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취락을 정비하는 것, 개집. 그리고 이제 여기는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이것들 둘 이상이 섞여 있는 복합. 그리고 이것들 외의 것이 있는 특정 개발진흥지구 하는 것이 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이제 위락이나 숙박시설 같은 것들을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서 이제 특정도 제한지구를 정하게 되면 이제 금지하는 거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다 지정하는 거예요? 여기다 쓰면 종류인 것 같으니까 지정하는 곳이 있죠. 어디다 해야 돼요? 자, 전용주거 해야 된다. 일반주거 해야 된다. 준주거 해야 된다. 어디에요? 일반.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고, 자, 다시 성격을 복합용도지구는 어떤 여기 용도지구는 용도 지역을 제한 완화시키는 게 용도지구의 성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딘가에 지정하게 되면 그 토지의 용법을 단순하게 쓰라는 거예요? 더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쓰라는 말이에요. 다양하게 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용주거와 준주거와 일반주거 있을 때 얘는 현재 어차피 다양하니까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복합주거 용도지구. 얘는 다양하게 이용하면 안 돼요. 주거권의 전적인 고유한 성격을 보호하는 것이 전용주거예요. 그래서 어디? 일반주거지역. 그럼 공업지역 중에서도 어디다 지정하는 거 답 나왔죠?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여기는 상업지역은 지정할 필요 없어요. 일반 상업지역도 지정할 필요 없어요. 현재 아주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거 외이고 하나 있을 수 있죠? 어디에겠어요? 자연녹지다, 계획관리다. 계획관리가 좀 더 개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계획관리. 111개 이렇게 외우지만 이게 나중에 또 까먹으니까 또 생각도 해야 돼요. 이렇게 외워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외웠는데 까먹었다. 뭔가. 그리고 얘가 헷갈릴 수 있어요. 일반 상업. 얘는 복합으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필요 없다. 이것이 의미를 가지고서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건지. 그런데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하기위해서 이러한 것들의 성격을 너무 많이 변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전체 면적이 얼마 이내에서 할 수 있다? 3분의 1 이내에서 할 수 있다 하는 거였죠.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하게 되면 준주거 유사하게 쓸 수 있는데 뭐 공장이나 장례시설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 용도지를 지정하게 되면 준공업지역 유사하게 쓸 수 있는데 저기 준공업 유사하게 쓰는데 준공업만큼 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는 거의 뭐 유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파트 노이자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아파트 그랬죠? 아파트 노이자 안 돼요. 위락 묘지는 당연히 안 될 것이고요. 단란주점, 안마실소 이런 것들도 이제 안 됩니다. 이 정도 이것만 다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이거는 좀 기억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뭐 다른 여기 있는 것들 이제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성격은 얘하고 얘 주의하시고 얘는 뭐 언제든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아파트 3분의 1 이거 가지고 어디다 하는가? 일반 계획인데 일반 상업적 아니라는 거 그것까지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고. 다음에 행위제한. 행위제한은 여기에 있는 용도적 행위제한은 뭘로 합니까? 조례로 산다. 근데 행위제한을 조례로 한다. 이렇게는 시험에 안 나와요. 경관지구에서는 경관 조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냥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경관지구에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틀린 말이에요. 조례가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제 경관지구에서는 그 경관의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형태, 규모, 건폐율, 용적률을 조례로 정할 수가 있어요. 행위자는 조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례로 하는 것을 잘 안 물어보고 조례가 아닌 걸로 하는 것들 물어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도지구 행위자를 뭘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결정하면 고시를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가 30m 초과할 수 없다 하면은 30m 아래서만 해야 돼요. 고도지구 정해서. 다음에 자연취락지구는 어디에서? 대통령령으로 하는데 대통령으로 행위자를 한다는 말은 안 나와. 이건 법칙이 그냥 기본 원칙이니까. 물어보면 여기 있는 걸 물어봐요. 자연취락지구. 단독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사람들 살려고 한 건데. 주택할 때 주택에 방이 있어요? 없어요? 방송통신 돼야 안 돼요? 되죠. 방송통신. 방에 들어갈 때 물구나무 가요? 발로 걸어가요? 발전시설 된다니까요. 운동해요? 안 해요? 이 사람들. 그죠. 동물 운동해요? 안 해요? 동물 식물 관련 시설 돼요. 교도소 운동해요? 안 해요? 교정 군사시설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1종구생, 2종구생 돼요. 근데 2종구생 중에서 자연취락지구 정해놓으니까 막 카페촌이 돼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단란점, 안마실소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는데 뭐 이건 못 외워줬습니다. 다만 책 볼 때 항상 제가 팁을 드린 거 가지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절반은 기억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절반. 여기 5층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연취락지구 안 돼요. 4층 이하만 돼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여기 집단취락지구 행위자는 뭘로 합니까? 개발제한법.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있는 것들 행위자를 강화 완화하여 따로 정해서 토지의 효율성 공공복리에서 정하는 그런 제도가 뭐예요? 용도 구역제도. 개, 도, 시, 수, 입 있다.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 일단 누가 정하는가부터 한번 보죠. 누가 정합니까? 이거 누가 결정하죠? 국토교통장관. 입안은 특광별별 시장 구조하니까 요즘에도 이제 정부에서 좀 입안해달라고 좀 불안한 사태가 있었는 거 보니까 예를 들라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서울시장에게 이제 좀 해제해달라 하는데 해제권을 가진 게 아니고 해제를 한 입안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해제는 누가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결정.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그러한 그 요건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발 제한구역 행위자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나오는데 그 법 이름이 뭐예요?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이 있으면 거기에서는 뭐가 적용돼요? 얘가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얘가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집단취락지구는 어디에 있어요? 이 개발 제한구역 안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 안에 있는 게 집단취락지구죠? 집단취락지구. 그래서 이 집단취락구 행위자는 뭘 한다? 개발 제한구역을 적용하는 개발 제한법에 따른다. 다시 이제 외웠어요. 까먹지 말고 개발 제한법. 조례 가지고 계집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진흥지구는 여기에 어떤 다른 법률에 따라 하는 말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르면 되죠.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이 있으면 그 개발 계획에 따라서 행위를 통제받게 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지구 단위 계획, 용도지구의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도지구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용도지구의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하면 지구 단위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 있으면 그것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만약에 이것들을 없다 이러면 조례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는 조례 일반 원리에 따라서. 근데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만들기로 해놓고 이제 안 만들고 있으면 용도지역에 따라 하는 거고 이걸 아예 만들고 있으면 조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데 그런 말까지 시험에 나오긴 나왔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거기까지 안 합니다. 자, 그냥 법률에 따라 우리가 저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법률에 따라 하는 말하면 그거에 따른다. 무슨 계획에 따라 그럼 그 계획에 따르면 돼요.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따라 한다.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보지 말고 너무 어려우니까 아주 혹가다 나오는 게 혹가다 가지고 그냥 한번 나올까 말까 정도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건 잘 안 나옵니다. 거기까지.
아무리 여러분들 공부해도 이해하시는 분들이 뭐 한 5%가 안 돼요. 사실은 그거를. 그러니까 안 합니다.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은 5보다 더 작고 퍼센트가. 그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이제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서 특정한 용도를 제한하는 지역. 뭐 제한. 요거는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로 행위를 제한하는 것 봤어요. 조례로 여기에 있는 것들의 용도를 세분된 용도지구를 추가 세분할 수 있겠죠? 추가 세분할 수 있다. 경관지구나 특화 경관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이런 것들은 추가 세분할 수 있는데 뭐까지 추가 세분하는까지는 기억 안 해도 되겠어요. 그냥 세분할 수 있다 이런 취지만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좀 전에 지문 중에 하나 봤나요? 자, 용도지구를 여기에 있는 용도지구 있잖아요. 이거 37조에 있는 건데 이 37조에 있는 용도지구 앞에 있는 법률에서 정하고 용도지구 아닌 용도지구를 뭐 할 수 있다. 신설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당연히 안 되겠죠. 시장군수는 용도지구 지정권도 없으니까 누가 하겠어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하겠죠. 지역사정에 맞는 거니까 뭐 국장이 하는 경우는 없어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인데 주인공이 누군가까지는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신설할 수 있다. 요건 지문에 나왔고 이렇게 해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조례로서 용도지구, 법률이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지정했을 때는 본래 용도지구는 행위자를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 있는 성격이 있어요. 용도지역을. 그런데 이렇게 신설한 용도지구로서는 용도지역 행위자를 완화할 수는 없다.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해서는 안 된다. 그럼 용도지역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어요. 지자체장들이 용도지구를 막 만들어서 여기 있는 것들 아닌 것들을 막 가능하게 아까 조례로서 이것만 안 됩니다 이렇게 법에서 다 만들어놨더니 무시하고 그냥 용도지구 만들어서 뭐든지 다 되게 하면 안 되니까 기존의 용도지역의 행위자는 뭐 하면 안 된다? 완화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거지. 그래서 역시 요약집 빨리 그러면 요약집 확인하고 10분 쉬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5분이 확인할 수 있죠. 지금 공부했으니까. 용도지구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무슨 결정으로? 도시군 관리계 결정으로 용도지구에 지정 변경할 수 있고요. 용도지구를 세분해서 정할 수도 있죠. 필요에 따라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용도지구를 추가 세분해서 정할 수 있고 조례로서 또 추가로 세분할 수도 있고 경관지구 같은 것들은 그리고 경관지구에 자연경관지구의 산지, 구릉지 그리고 자연방제지구는 토지 용도하는 해안변, 하천변인데 이거 억지로 외우려고 야 경관은 산이고 방제는 해안이다 이렇게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자연이라든가 시가지가 연상되면 맞다 생각하시고 대신에 특화경관지구는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에 경관 등을 보호하는 것. 수변 기억을 하라고 있고요. 다음에 보호지구의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전통 사찰 체크해서 기억하고 다른 것들은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줄 긋지 말고. 다음에 취락지구에 지금도 정리 안 된 뭐 있어요. 지금도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 공부를 너무너무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기억이 안 됐다는 거는. 자연취락지구는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주상공 지역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 아니잖아요. 녹관농자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연스럽게 모여들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다 팁을 드렸어요. 제가. 녹관농자에 있는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는 개발 제한구역에 있는 취락을 정비하는 것. 계집. 개발진흥지구는 옆에다 성격 안 써놨습니다. 너무 주거개발은 주거라는 말이 다 담겨져 있어요. 산업용도 다 담겨져 있어요. 내용에. 그러니까 그걸 찾으면 되겠고. 자, 방제지구 지정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이제 방제지구 지정은 꼭 의무가 아닙니다. 지정하면 되는데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될 때는 지정을 해야 되는 곳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서 연안유격입니까? 연안수역입니까? 연안유격. 육지적에 건축행위 규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걸 지정하면 뭘 포함해서 도시군 관리 결정 고시해 줘야 돼요. 재해 저감 대책도 포함해서 고시해야 돼요. 그러면 지문에 그냥 나올 수 있고 한 줄로. 자, 그래서 이제 산사태나 홍수 등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10년에 몇 회 이상 발생했어요.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10년에 2회 이상. 그리고 이제 같은 재해가 발생할 때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하는 말들은 이제 수식어에 불과하니까 10년에 이해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 관리 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업 지역만 보면 일반 공업 지역은 아파트 노 그랬어요. 단란 안마시설은 안 됩니다. 묘지 위락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자, 행위제한 경관지구나 방제지구나 보호지구 같은 데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이 금지된다라든가 조례가 허용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라든가 하는 행위자는 조례를 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래서요. 대신에 이제 그 표현이 제가 말한 것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 교재에 있는 것처럼 표현이 나오니까 그 말을 이제 한 번씩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오히려 더 나오는 게 좀 더 특이한 것들, 개별적인 것들, 자연취락지구, 대통령령이 있는데 아까 네모에 있는 거 한번 확인했었죠. 4층 이하만 되는 것이고 취락지구니까 사람들 모여 사는 걸 정비하는 거예요. 주거 환경을. 당연히 단독주택 될 것이고. 공동주택까지는 안 되겠죠. 그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은데 사람들이 몇 명 모여 살았다고 해서 아파트 됩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단독주택만 되는 거예요. 단독에는 방이 있고 방에는 발로 걸어 들어가야 되고 사람이 사니까 운동도 해야 되고 동물도 운동해야 되고 교도소나 군대 가도 운동을 해요. 관련된 말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사람들이 또 일상생활하고 또 농사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농업 같은 거죠. 창고 가능하죠. 공장 이거 되면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지리산 산골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고도 공업용 창고가 아니고 농업용, 임업용, 축산업용 창고만 되는 거죠. 그죠?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만 된다. 그래서 예상하는 게 좀 너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공업용 창고 이건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공장을 하면 안 되거든. 취락지구에. 그리고 사람 사는 곳이니까 1종근생, 2종근생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제 2종근생 중에서 역시 아까 말한 것처럼 카페촌이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점, 안마실소 이런 거 나오면 뭐 그냥 놀자판 만들면 안 되잖아요. 취락을 정비하는 거지 안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러분 나왔을 때 그래도 뭐 절반 이상은 맞추지 않을까. 절반 이상 맞추면 엄청나게 잘 맞춰. 여기 나왔을 때 어렵잖아요. 이거는 말이. 그죠? 5층 돼야 안 돼. 5층 안 돼요. 다음에 집장취락지구는 무엇에 따라 행위를 잘합니까? 개발제한법.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이나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이 있을 때는 그에 따른다. 그렇죠? 거기서 더 나가는 예외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무시하고.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를 한다. 맨 밑에 용도지구 신설할 수 있죠? 조례로서 신설할 수 있고 그 신설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행위자를 완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까지 받고 관련된 문제 풀고 용도지역, 용도구역까지 또 더 추가해서 보겠습니다.